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단기 이벤트성으로 신규 콘텐츠를 주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콘텐츠냐? 저희가 성공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투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락 종목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게 하락 종목을 잘못 대응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금요일날 상승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고용지표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당장은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고용이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우리도 유도한 것이고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파른 건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완화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이 완화됐다라고 하면 다우보다 나스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려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국채금리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 나스닥이 많이 밀리죠. 자, 완화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나스닥이 좋아진다. 14,000 쪽으로 붙어가면 붙어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양호한 모습. 그리고 G7 재무장관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최저 법안 세율 15%를 제안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G7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이게 7월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7월에는 G20 세계 이제 세제 합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역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좀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최저 세율을 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세율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최저 세율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자,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중에는 그냥 뭐 계속 횡보하고 있었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코스피는 이제 플러스권 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소폭 강세 그러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아예 그냥 사상 최고치 달성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라는 거. 3266.23포인트가 1월에 기록한 장중 최고치니까 종가로 이제 안착했으니 장중 최고치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방향으로 우상향 쪽으로 추세는 만들어졌고 3150에서 요 구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200까지 3150에 3200까지 요 박스권 좁은 박스권 이 구간에서 지금 4월부터 해서 4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횡보를 했는데 한 달 반 횡보한 후에 위아래 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자리라고 했어요. 한 달 반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더 양봉을 세워주면은 아예 뭐 사상 최고치 쪽으로 다시 돌파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방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 오늘 일부 조절했지만 뭐 엄청난 금액을 매도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1000계약이면은 뭐 1, 2분이면은 뒤집힐 수 있는 수량이고 콜옵션을 위쪽을 살짝 수익 실현했는데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동향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하고 모레 이틀 사이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해서 이제 437.5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예 뭐 한 440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3,300을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현재 구간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거나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변동성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콜옵션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3,300을 이렇게 한 차례 치고 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주초에는 조금 조심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번 주에 만기일도 있으니까 일부 콜옵션 구축해 놨던 포지션을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조금 지켜본다. 대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올라갈 때 포지션이 양호하다, 상승 포지션이다라고 하면은 3,300을 아예 그냥 훌쩍 넘어서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은 이제 3,250 전후 쪽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위아래 다 열려 있는데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수급 잘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기대감을 갖거나 너무 실망감을 갖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아래 다 일부 열려 있는데 급등락을 펼쳐주는 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상승 포지션을 조금 더 구축한다던가 방향 자체는 위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6월 만기 이후에도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만기까지 해서 얼만큼 가냐는 내일하고 모레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미리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양호하고 위쪽 방향이 열려 있으나 제한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 해도 제한적이에요. 3200 구간만 유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껏 내려가봐야 2%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물론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이 좋지만 열려는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방향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커지면 위쪽 방향이 가능성은 높은데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약간의 눈치 보기 보면서 이제 글로벌 동향을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다라는 거, 이 방향성만 알고 가시면 돼요. 큰 줄기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슈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추세를 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던 방향을 다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80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잘 버텨주면서 횡보하면서 20일선 이제 거의 다 위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오고 60일선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80포인트 위쪽만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 넘어서 다시 한번 치고 달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코스닥도 오늘 잘해주고 양호한 모습, 약보합권으로 잘 마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쉬었는데 삼성전자는 82,500원 위쪽으로 이제 회귀를 해줘야지 기존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방향에 진통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21선 위쪽으로 올라타서 여기서 유지만 해준다면 21선 올라올 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거. SK하이닉스도 13만 원 쪽으로 붙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13만 원 부근 가니까 이제 눈치 보기를 조금은 하고 있죠. 21선 SK하이닉스도 이제 이번 주에는 위쪽 방향 이렇게 돌려 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힘 받아서 또 넘어갈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다. 14만 5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다음 16만 원, 17만 5천 원 이렇게 1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장비주들 대신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이런 소재 관련 쪽, 예를 들면은 ENF 테크놀로지라던가 이 종목이 한 4% 정도 오르면서 21선 넘어왔죠.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이런 소재 관련 쪽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죠. 21선 넘어와서 양봉을 그려주고 거래량 양호하고 해서 대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정도는 제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직 제압은 못했는데 소재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5G 관련주들이 좀 먼저 올라왔고 5G 관련주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는 타이밍.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장비 섹터들도 전공정 쪽이 먼저 올라오고 패키징 쪽 올라오고 하면서 좀 휴식 취할 때 요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산그룹주가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오늘은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함께 올라왔죠. 여기에 원래 문제가 되는 게 두산중공업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이 올라오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두산중공업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원자로 탈원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좀 피해를 봤던 부분이 최근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쪽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고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매각하면서 두산에서 뭐 강수를 뒀죠. 거기에 이제 두타까지도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수를 뒀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승리했다 싶을 정도로 공매도도 좀 두들겨 맞았었는데 거의 뭐 쇼커버링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폭발하고 하면은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건데 개인 매수 폭증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하는 건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이제 개인 큰 손이 잡았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은 이제는 좀 무리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정도 올라오면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10,000원 초반대부터 해서 30,000원대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은 그리고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죠.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뭐 소형주처럼 조그마한 시가총액 몇백억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대신 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그 SMR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친환경 쪽으로 두산중공업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좀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얼만큼 휴식을 취하는지 잘 보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온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도 좀 도망 나왔다가 추후에 다시 보는 게 낫겠죠. 최근에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건 약간의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함께 피해를 봤던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이렇게 2만원 초반에 있을 건 아니다. 23,000원 회복되면은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례 슈팅 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한 반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내면서 고점 돌파해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한국전력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저는 원래 한국전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뭐 상승장에서 좋다기보다는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하락장에서 좀 그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이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적자를 가면서 배당까지도 좀 어려운 종목이 됐다. 하지만 작년에 원전 가동률 정상화하면서 한국전력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성장성까지 보면서 이제 주가 상승까지 노리면서 추후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하기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충분히 보유하실 만하다. 좀 안정적인 성향의 분들, 예를 들면 은퇴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성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한국전력이나 뭐 통신주 쪽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함께 뭐 한전산업이라던가 그리고 그 외에 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BHI, 서정기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유가 상승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이 유가 상승에 의해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된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가스 쪽도 어느 정도 좀 이익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모으면서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요 35,000원대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한 차례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만약 휴식을 취할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뭐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3인방 중에 조금 부실한 게 효성 화학만 최근에 조금 부실하죠. 화학주들이 최근에 안 좋아요. 왜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효성 화학 등등 2분기 이 비수기 쪽에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휴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쉬어갈 때
이제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관심 종목 잘 넣어놓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매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관심 종목 정도 넣어놓으시고 화학주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첫 양봉 나오면 그때 관심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 코비블록의 임상 이익비상 투약 완료됐다라고 하면서 뭐 요렇게 그동안 좀 계속 이제 힘든 구간을 보냈는데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백신 쪽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급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뭐 예약 날짜를 잡으셔서 백신을 이제 맞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백신 뭐 치료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만 해도 녹십자나 이렇게 조건부 승인 거절 당한 다음에 아예 포기한 기업도 있는데 이렇게 승인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그래도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쇼핑하고 신세계 2파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SK텔레콤과 MBK파트너스는 불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가 양쪽에서 이제 신세계는 이제 네이버랑 이제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도 또 포함이 되니까 신세계는 롯데쇼핑이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이슈로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 경영권 인수한 부분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12,000에서 12,500 요 구간대를 과거부터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000에서 12,500원 이 구간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돌파 실패하면은 여기 저항 맞고 또 쉴 수 있고 만약에 12,500을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경영권 이슈가 있다, M&A 이슈가 있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요 5만원 구간 요 회복하면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만원 구간 회복하면은 양호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잘 올라타고 오늘 거래량도 괜찮고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언택트 수혜주들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올리시고 좀 풀어주면서 이제 순환매를 해야 된다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단 결제 관련주들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매매할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다시 매매할 만해요. 자,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한 종목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